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어느 날 말했다. 어머니, 제 생모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한 달 후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왔다. 그때까지만 해도 몰랐다. 그 여자가 뻐꾸기였다는 것을.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진짜 새끼를 밀어내는 그런 뻐꾸기 말이다. 구독 버튼을 누르고 끝까지 들어보길 바란다.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 당신도 분노하게 될 것이다. 오늘도 지훈이와 저녁을 먹었다. 40년째 변하지 않는 우리의 행복한 일상이었다. 나는 이정심. 올해 70세다. 지훈이는 내 아들이다. 핏줄은 아니지만 내가 직접 낳은 것보다 더 소중한 내 아들이다. 지훈이는 30세 되던 해 갑자기 생모를 찾겠다고 했었다. 그때 나는 말렸다. 괜히 상처받을까 봐서. 하지만 지훈이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결국 찾지 못하고 포기했었는데. 그런데 오늘 지훈이 표정이 평소와 달랐다. 뭔가 무거워 보였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요. 지훈이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다. 무슨 말? 마음의 준비를 하고 들어주세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무슨 큰 병에 걸린 건 아닐까? 뭔데? 얼른 말해봐. 지훈이가 한숨을 깊게 쉬었다. 제 생모 찾았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다. 생모라고? 네. 몇 달 전부터 다른 방법으로 찾고 있었는데 드디어 찾았어요.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40년 동안 한 번도 상상해 본 적 없는 일이었다. 지훈이는 생후 3개월 때 우리 집에 왔다. 친구가 운영하는 미혼모 시설에서 입양한 아이였다. 그때 생모는 고등학생이었다고 들었다. 아이를 낳자마자 도망가듯 사라졌다고. 그런 여자가 40년이 지나서 갑자기 나타났다고? 그분이 어디서 뭐라고 살았대?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혼자 힘들게 사셨대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평생 그리워했다고? 그럼 왜 40년 동안 찾지 않았는데? 어려운 형편이셨나 봐요. 이제야 여유가 생겨서 저를 찾으신 것 같아요. 지훈이 말에 뭔가 이상했다. 40년 전에 아이를 버린 여자가 갑자기 그리워서 찾았다고? 그분 지금 어떻게 지내시는데? 혼자 사시는데 몸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으로도 어려우시대요. 지훈이의 목소리에서 안쓰러움이 느껴졌다. 벌써 그 여자에게 마음을 빼앗긴 것 같았다. 아들아, 조심해야 한다.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한다고? 뭔가 수상하다. 어머니,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난 단지 내가 상처받을까봐 걱정되는 거야. 하지만 제가 찾던 건 그분이 확실해요. 어릴 때 사진도 닮았고. 그래도 조심해야지. 갑자기 나타나서 돈 달라고 하는 건 아니야? 지훈이가 잠시 말을 멈췄다.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았다.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뭐? 갈 곳이 없으시대요. 월세방에서 사시는데 건강이 안 좋아서 일도 못 하시고. 설마. 어머니, 딱 한 달만요. 한 달만 우리 집에서 지내시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얗게 변했다. 한 달? 우리 집에? 네. 그분이 몸을 추스르실 때까지만요. 안 돼. 어머니, 절대 안 돼. 40년 동안 한 번도 연락 안 하던 사람을 우리 집에 들릴 수는 없어. 하지만 지훈이 표정이 단단했다. 이미 마음을 정한 것 같았다. 어머니, 제발이요. 그분이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아시면.
힘들게 살았으면 왜 40년 전에 아이를 버렸어? 왜 이제 와서 나타나? 어머니 너무하세요. 그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요. 어쩔 수 없었다고? 그럼 지금은 어쩔 수 있다는 거야?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저도 이해해요. 갑작스러운 일이라 당황스러우시겠지만, 당황스럽긴 40년 동안 내가 키워놓은 아들을 데리러 온 거잖아. 그런 게 아니에요. 그분은 단지 마지막으로 저를 보고 싶어 하실 뿐이에요. 마지막이라니? 몸이 많이 안 좋으시대요. 오래 사실 것 같지 않다고. 지훈이 목소리가 떨렸다. 벌써 그 여자를 불쌍하게 생각하고 있었다. 그래도 안 돼. 우리 집에 남이 들어올 수는 없어. 남이 아니에요. 제 생모인데. 그 말에 가슴이 찔렸다. 생모라는 말이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지훈아, 나도 내 엄마야. 40년 동안 키운 엄마잖아. 알고 있어요. 하지만 뭐?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혈육. 그 단어가 내 가슴을 찔렀다. 그래, 나는 혈육이 아니다. 그냥 길러준 사람일 뿐이다. 어머니, 죄송해요. 그런 뜻이 아니었어요. 괜찮다. 내 생각은 충분히 이해한다. 하지만 정말 안 됐다. 40년 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행복한 집에 그 여자가 들어온다고?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어머니, 정말 한 달만요. 그분이 몸을 회복하시면 바로 나가실 거예요. 지훈이가 애원하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40년 동안 지훈이가 이렇게 간절하게 부탁한 적이 있었나? 없었다. 항상 내 눈치를 보며 착하게 살아온 아들이었는데, 그런 지훈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걸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정말 한 달만? 네. 약속드릴게요. 그 여자가 문제를 일으키면 바로 내보낸다. 그런 일은 없을 거예요.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시작된 것 같았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지훈이와 단둘이 살아왔다. 누구의 간섭도 없이 행복하게. 그런데 이제 그 여자가 들어온다. 지훈이를 낳은 여자가. 혹시 지훈이가 그 여자를 더 좋아하게 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버리고 그 여자를 택하면? 생각만 해도 끔찍했다. 하지만 이미 약속했다. 한 달만 참으면 된다. 한 달 후면 그 여자는 우리 집에서 나갈 것이다. 그때까지만 견디면 된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말했다. 어머니, 오늘 그분 모시고 올게요. 벌써? 네. 더 이상 미룰 수 없을 것 같아요. 알겠다. 방은 어디에? 작은 방에 모시면 될까요? 그래. 내 목소리가 떨렸다. 드디어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오는구나. 지훈이가 출근하고 나서 나는 작은 방을 정리했다. 오랫동안 창고로 쓰던 방이었는데 깨끗하게 치웠다. 이불도 새 걸로 깔고 옷걸이도 준비했다. 한 달 만이니까 최소한의 예의는 지켜야지. 오후 3시쯤 지훈이가 돌아왔다. 그리고 한 여자가 함께 왔다. 첫인상은 생각보다 초라했다. 50대 후반으로 보이는 여자였는데 옷차림이 남루했다. 키도 작고 말랐다. 병색이 역력해 보였다. 어머니, 소개할게요. 최선희 씨예요. 최선희라는 이름이구나. 선희 씨가 내 앞에서 깊게 고개를 숙였다. 언니,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언니라고? 나보다 10살도 어린 게 언니라고 부른다고? 뭔가 어색했지만 그러려니 했다. 괜찮습니다. 들어오세요. 선희는 작은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다. 정말 갈 곳이 없었나 보다. 방 안내해 드릴게요.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선희는 방을 보더니 눈물을 흘렸다. 언니 너무 고마워요. 이런 좋은 방에서 잘 수 있다니. 그냥 창고였는데 좋다고 하네. 선희는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나 보다. 저녁 준비를 하는데 선희가 부엌으로 따라왔다. 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괜찮습니다. 쉬세요. 아니에요. 얹혀 사는 몸인데 어떻게 그냥 있겠어요. 선희가 부엌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마치 처음 보는 것들을 신기해하는 것처럼. 지훈이가 좋아하는 반찬이 뭐예요? 갖가지 반찬이요. 특히 계란말이랑 멸치볶음을 좋아해요. 선희가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핏줄이라 그런지 저도 그런 걸 좋아해요. 핏줄이라는 말이 또 가슴에 꽂혔다. 저녁을 차렸다. 40년 동안 지훈이와 둘이서만 먹던 식탁에 선희가 앉았다. 뭔가 어색했다. 지훈이가 선희에게 물었다. 어머니 입맛에 맞나요? 네,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 선희가 눈물을 글썽이며 밥을 먹었다. 지훈아 어릴 때 뭘 좋아했어? 지훈이가 어린 시절 얘기를 해줬다. 선희는 하나하나 다 기억하려는 듯 열심히 들었다. 내가 이때 곁에 있었어야 했는데. 선희가 중얼거렸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기분이 나빠졌다. 곁에 있었어야 했다고? 그럼 나는 뭐지? 40년 동안 곁에 있던 나는? 하지만 참았다. 한 달만 견디면 되니까. 식사 후 선희가 설거지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해야죠. 선희가 설거지를 하는 모습을 보니 어색했다. 40년 동안 내가 혼자 해오던 일이었는데. 언니 지훈이 정말 잘 키우셨네요. 당연하죠. 내 아들인데. 네, 정말 고마워요. 제가 못해준 걸 언니가 해주셨네요. 또 그런 말이야. 못해준 걸 내가 해줬다고? 나는 못해준 게 아니라 하고 싶어서 한 거다. 지훈이가 내 아들이니까. 그날 밤 지훈이가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니 오늘 고생 많으셨어요. 괜찮다. 그분 어떠세요? 뭔가 힘들게 사신 것 같더라. 맞아요. 평생 저를 그리워하며 혼자 사셨대요. 또 그 얘기다. 평생 그리워했다면서 왜 40년 동안 찾지 않았을까? 아들아, 그분한테 속으면 안 된다. 어머니 왜 그렇게 의심하세요? 40년 만에 갑자기 나타난 게 이상하잖아. 어쩔 수 없는 사정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훈이는 벌써 그 여자 편이었다. 이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만 참으면 된다. 한 달 후면 그 여자는 우리 집을 떠날 것이다. 그럼 다시 지훈이와 둘만의 행복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며 잠들었다. 하지만 깊은 밤 이상한 소리에 잠이 깼다. 누군가 부엌 쪽에서 움직이는 소리였다. 몰래 나가보니 선희가 부엌에서 뭔가를 뒤지고 있었다. 뭘 하는 거지? 선희는 찬장을 열어보고 냉장고도 열어보고 있었다. 마치 우리 집 살림살이를 파악하려는 것처럼. 그리고 거실로 가더니 TV장 서랍도 열어봤다. 거기에는 통장들이 들어 있었는데. 뭐 하는 거예요?
나는 깜짝 놀라 물었다. 선희도 놀라서 돌아봤다. 아, 언니. 화장실 가려고 했는데 길을 몰라서. 화장실은 저쪽인데요. 왜 여기서? 미안해요.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선희가 어색하게 웃었다. 하지만 분명히 통장이 든 서랍을 열어보고 있었다. 뭔가 수상했다. 앞으로 한 달 동안 조심해야겠다. 이 여자 평범하지 않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다. 선희가 뭔가 수상한 짓을 또 할까 봐서 부엌에 가보니 선희가 이미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언니 일찍 일어나셨네요. 당연히 일찍 일어나죠. 40년째 6시에 일어나는 게 습관이에요. 저도 일찍 일어나는 편이에요. 아침밥 제가 할게요. 아니에요. 제가 할게요. 하지만 선희는 이미 쌀을 씻고 있었다. 괜찮아요, 언니. 얹혀 사는 몸인데 이 정도는 해야죠. 마음대로 하라고 하기도 그렇고 말리기도 그래서 그냥 둘 수밖에 없었다. 선희가 밥을 하는 모습을 보니 어색했다. 40년 동안 내가 서던 자리에 다른 사람이 서 있으니까. 지훈이가 일어나서 부엌으로 왔다. 어머니, 벌써 일어나셨어요? 지훈이가 선희에게 말하는 것이었다. 선희를 어머니라고 부르는구나. 가슴이 찔렸다. 내 언니가 도와주신 덕분에 아침 준비가 빨리 끝났어요. 언니라고 부르라고 한 적 없는데 자기 마음대로 언니라고 부른다. 나보다 10살이나 어린 주제에 아침을 차렸다. 아니, 선희가 차렸다. 선희가 만든 미역국과 계란말이가 식탁에 올랐다. 지훈이가 한 숟가락 떠먹더니 말했다. 와, 맛있다. 어머니 요리 솜씨가 좋으시네요. 어머니라고 또 부르네. 40년 동안 내가 해준 음식은 맛있다는 소리 안 하면서 선희가 한번 해준 음식에는 맛있다고 한다. 정말 핏줄은 핏줄인가 보다. 지훈아, 엄마 요리가 맛있지? 선희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엄마라고? 자기를 엄마라고 부르라고? 네, 정말 맛있어요. 역시 핏줄이라 그런가 제 입맛이랑 똑같아요. 또 핏줄 얘기다. 나는 40년 동안 지훈이 입맛 맞춰서 요리해 왔는데 선희는 하루 만에 핏줄이라며 자기 공으로 돌린다. 언니도 드세요. 저는 원래 요리를 좀 해요. 원래 요리를 좀 한다고 자랑하네. 억지로 미역국을 한 숟가락 떠먹었다. 맛은 괜찮았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맛있었다. 이상하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나? 지훈이가 출근 준비를 했다. 어머니들 잘 지내세요. 어머니들이라고? 나를 어머니라고 부르지 않고 어머니들이라고 뭉뚱그려서 말한다. 40년 동안 엄마라고 불렀는데 하루아침에 어머니들이라니. 지훈이가 나가고 나서 선희와 단둘이 남았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언니, 지훈이 어릴 때 사진 좀 봐도 될까요? 사진을? 네. 못 본 시간들이 너무 아까워서. 할 수 없이 앨범을 꺼내줬다. 선희가 사진을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 아이고, 우리 지훈이. 이때는 이렇게 작았구나. 우리 지훈이라고? 40년 동안 키운 건 내대 우리 지훈이라고 한다. 이때 제가 곁에 있었어야 하는데. 또 그 소리다. 곁에 있었어야 했다고. 그럼 나는 뭐지? 40년 동안 곁에 있던 나는 없는 사람이야? 언니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제가 못해준 걸 다 해주시고, 못해준 걸 내가 해줬다고 또 그런 식으로 말한다. 나는 못해준 걸 해준 게 아니다.
하고 싶어서 한 거다.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정말 죄송하고 고마워요. 하지만 선희 표정에서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다. 뭔가 계산적인 것 같았다. 오후에 선희가 갑자기 말했다. 언니 병원에 좀 가야 할 것 같아요. 무슨 병원이요? 몸이 너무 아파서. 어디가 아프신데요? 여기저기 다 아파요. 오래 아팠는데 검사를 받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지훈이한테 말해서 모시고 가라고 할게요.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선희가 나가고 나서 나는 혼자 집에 있었다. 문득 선희 방이 궁금해졌다. 어젯밤에 통장 서랍을 뒤지던 모습이 계속 생각났다. 혹시 내가 없는 사이에 또 뭔가 뒤지고 있는 건 아닐까? 선희 방문을 살짝 열어봤다. 가방이 열려 있었는데 안에 뭔가 서류 같은 게 보였다. 더 자세히 보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건 좋지 않으니까. 하지만 계속 신경이 쓰였다. 저녁 때 지훈이가 돌아왔다. 어머니는 어디 계세요? 병원에 가셨어요. 병원에? 무슨 일이세요? 몸이 아프다고 가셨어요. 지훈이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많이 아프신가 봐요. 제가 모시고 갔어야 했는데 혼자 갈 수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선희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지훈이가 달려가서 선희를 맞았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선희가 힘없는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감기 기운이 있나 봐요. 하지만 선희 표정이 심상치 않았다. 뭔가 큰일이라도 있는 것 같았다. 저녁을 먹으면서 지훈이가 물었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괜찮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선희는 밥을 거의 먹지 못했다. 지훈이가 더욱 걱정스러워했다. 그날 밤 지훈이가 내 방으로 왔다. 어머니, 선희 어머니 상태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뭐가 안 좋다는데? 병원에서 뭔가 안 좋은 소식을 들으신 것 같아요. 무슨 안 좋은 소식? 자세히는 말씀 안 하시는데 걱정돼요. 지훈이가 벌써 선희를 진짜 어머니처럼 걱정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내일 다시 한번 물어보자. 네. 내일 제가 직접 모시고 병원에 가봐야겠어요. 다음 날 아침 선희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어제 병원에서 검사 받았는데. 네 어떠셨어요? 선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별일 아니에요. 그냥 몸이 좀 안 좋다고 하네요. 어떻게 안 좋으시다는 거예요? 선희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다. 암이래요. 그 순간 지훈이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암이라고요? 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치료받으면 괜찮아질 거예요. 어떤 암인데요? 몇 기예요? 자세한 건 더 검사해 봐야 알 것 같아요. 지훈이가 완전히 패닉 상태가 됐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어떡하죠? 지훈이가 선희 손을 잡고 울기 시작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제 병원에 가서 당일에 암 진단이 나온다고? 그것도 혼자 가서? 보통 암 진단은 여러 검사를 거쳐서 몇 주 걸리는 건 아닌가? 선희 씨 정확한 진단서 봐도 될까요? 선희가 당황하는 표정을 지었다. 네. 왜요? 아니, 암이라고 하니까 정확히 어떤 상태인지 알아야 치료 계획을 세우죠. 아, 그거요.
병원에서 다음 주에 자세한 검사 결과를 준다고 해요. 그럼 아직 확정된 게 아니네요? 아니에요. 확정됐어요. 다만 자세한 병기나 치료 방법을 정하려면 더 검사해야 한다고. 지훈이가 나를 째려봤다. 어머니, 왜 그런 식으로 말씀하세요? 그냥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러는 거야.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지. 선이가 눈물을 더 흘렸다. 언니가 날 의심하는구나. 그럴 수도 있어요.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니까. 그게 아니에요. 정확한 상황을 알아야 도와드릴 수 있잖아요. 하지만 선이는 계속 울었다. 괜찮아요. 이해해요. 저도 똑같은 상황이면 의심했을 거예요. 지훈이가 완전히 화가 났다. 어머니 너무하세요. 아픈 사람한테 왜 그러세요? 나는 단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인데 지훈이는 내가 선이를 괴롭힌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지훈아, 나는 그냥 이상해요, 어머니. 평소 어머니답지 않게 왜 그러세요? 평소 나답지 않다고? 40년 동안 나를 봐온 지훈이가 나를 이상하다고 한다. 선이가 지훈이 손을 잡았다. 지훈아, 언니 탓하지 마. 언니 입장에서는 당연한 거야. 어머니, 괜찮아. 나는 이해해. 선이가 성인군자처럼 행동하니까 지훈이는 나를 더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 같았다. 그날부터 상황이 이상해졌다. 지훈이는 선이를 극진히 모시기 시작했다. 출근 전에 선이 방에 들어가서 안부를 묻고 퇴근 후에도 선이부터 찾았다. 나는 뒷전이 됐다. 40년 동안 지훈이가 집에 오면 제일 먼저 나를 찾았었는데, 그리고 선이는 계속 아픈 척했다. 밥을 조금씩 먹고 자주 방에 들어가서 쉬었다. 지훈이는 그런 선이를 보며 더욱 걱정했다.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이가 선이에게 물었다. 어머니, 병원에서 자세한 결과 나왔나요? 선이가 고개를 저었다. 아직이에요. 다음 주에 나온대요. 또 다음 주라고 한다. 얼마나 더 기다려야 정확한 진단서를 볼 수 있는 건가? 선희 씨, 제가 모시고 병원에 가서 직접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볼까요? 내가 말했다. 선희가 또 당황했다. 아니에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리는 것 같아서요. 괜찮아요. 의사 선생님이 신중하게 검사하시는 거예요. 지훈이가 나를 다시 째려봤다. 어머니, 왜 자꾸 그러세요? 의심하지 마세요. 나는 의심하는 게 아니야. 정확히 알고 싶은 거지. 그게 의심하는 거 아니에요? 지훈이와 나 사이가 점점 나빠지고 있었다. 40년 동안 이렇게 싸운 적이 없었는데 모든 게 선희 때문이었다. 그날 밤 선희가 내 방으로 왔다. 언니, 죄송해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예요? 쟤 때문에 지훈이랑 사이가 안 좋아진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다 쟤 때문이에요. 제가 갑자기 나타나서. 선희가 눈물을 흘렸다. 언니, 전화 갈게요. 더 이상 패 끼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하세요. 나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다. 선희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다. 네. 아니, 그게 아니라 몸이 아픈데 어디 가실 거예요? 갈 데는 있어요. 괜찮아요. 하지만 선희가 나가면 지훈이가 나를 원망할 게 뻔했다. 아픈 생모를 내쫓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성급하게 결정하지 마시고.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더 이상 민폐 끼치고 싶지 않아요.
선이가 내 방에서 나갔다. 10분 후 지훈이가 뛰어들어왔다. 어머니,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뭔 말? 선이 어머니가 나가신다고 하는데요. 그분이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런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가라고 한 적 없어. 하지만 선이 어머니는 어머니가 나가라고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런 적 없다고. 지훈이가 나를 의심스럽게 봤다. 정말요? 정말이야. 그럼 선이 어머니한테 가서 오해를 풀어주세요. 알겠다. 할 수 없이 선이 방으로 갔다. 선이가 짐을 싸고 있었다. 선이 씨 나가지 마세요. 네. 제가 나가라고 한 게 아니에요. 정말요? 그럼 더 있어도 돼요? 오해예요. 몸이 아픈데 어디 가세요? 고마워요, 언니. 하지만 선이 눈빛이 이상했다. 마치 승리한 사람의 눈빛 같았다. 나는 선이한테 당한 거였다. 선이는 처음부터 지훈이와 나를 이간질시키려고 했던 것이다. 지훈이 앞에서는 내가 자기를 내쫓았다고 하고 나한테는 미안하다며 스스로 나가겠다고 한다. 그러면 지훈이는 나를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고 선이는 착한 사람이 된다. 정말 교묘했다. 하지만 이제 그 수법을 알았다. 앞으로는 조심해야겠다. 선이는 생각보다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다.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다. 지훈이가 퇴근하자마자 선이 방으로 달려갔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무슨 일인지 몰라서 따라갔다. 선이가 침대에 누워서 신음하고 있었다. 아야, 너무 아파. 어디가 아프세요? 배가 너무 아파요. 지훈이가 완전히 패닉이 됐다. 어머니 병원 가야겠어요. 119 부를까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가 없어요. 지금 당장 병원 가셔야 해요. 정말 괜찮아요. 조금 쉬면 나을 거예요. 하지만 지훈이는 선이를 업고 병원으로 뛰어갔다. 나는 집에 혼자 남았다. 3시간 후 지훈이가 돌아왔다. 혼자서. 선이 어머니는 입원하셨어요. 입원? 네. 상태가 안 좋으셔서 며칠 입원해야 한다고 해요. 그때 지훈이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어머니, 이제 그만하세요. 뭘 그만하라는 거야? 선이 어머니 의심하는 거요. 정말 아픈 분이에요. 나는 의심한 적 없어. 아니에요. 계속 의심하셨잖아요. 진단서 보자고 하고. 그건 정확히 알고 싶어서 그런 거야.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다. 어머니,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왜 그러세요? 그 말이 내 가슴을 찔렀다. 진짜 엄마도 아니라고? 40년 동안 키운 나는 진짜 엄마가 아니라는 거야?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을 뿐이에요. 키워주셨을 뿐이라고? 40년의 세월이 키워주셨을 뿐이라고? 지훈이가 계속 말했다. 선이 어머니는 저를 낳아주신 분이에요. 혈육이라고요. 또 혈육 얘기다. 그 말을 들으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래, 나는 혈육이 아니야. 하지만 40년 동안 너를 키운 건 나야. 알고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진짜 엄마를 의심하는 건 옳지 않아요. 지훈이는 이미 선이 편이었다. 더 이상 내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다. 그날 밤 혼자 울었다. 40년 동안 이런 적이 없었다. 지훈이와 이렇게 싸운 적도 없었고, 이렇게 서운한 적도 없었다. 모든 게 선이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 선희는 정말 암 환자일까? 아니면 다른 목적이 있는 걸까? 확실한 건 하나도 없었다. 진단서도 본 적 없고 병원에서 의사 얘기를 직접 들은 적도 없다. 모든 게 선희의 말뿐이었다. 하지만 지훈이는 선희를 완전히 믿고 있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때 결심했다. 선희의 정체를 밝혀내겠다고. 그 여자가 정말 암 환자인지 확인해 보겠다고. 선희가 입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지훈이는 매일 병문안을 갔고 나는 여전히 집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지훈이가 병원에서 돌아올 때마다 표정이 더 어두워졌다. 오늘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큰일 났어요. 무슨 일이야? 선희 어머니 상태가 더 안 좋아지셨어요. 어떻게? 의사가 수술을 해야 한다고 하는데 수술비가 어떻게? 2천만 원이래요. 2천만 원이라고? 갑자기 2천만 원이 필요하다니. 보험은 안 되나? 보험이 없으시대요. 그래서 본인 부담이래요. 지훈이가 초조한 표정을 지었다. 어머니 어떻게 하죠? 수술 안 받으시면 위험하대요. 그럼 선희 씨 돈은 없나? 없으시대요. 평생 가난하게 사셨으니까. 지훈이가 나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뭔가 부탁하고 싶어 하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혹시 우리가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도와드린다니? 수술비 말이에요. 2천만 원을 우리가 내라고? 네. 다른 방법이 없어요. 안 돼. 2천만 원이 얼마나 큰 돈인데. 하지만 어머니 목숨이 걸린 일이에요. 그래도 2천만 원은 너무 커.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다. 어머니 제발이요. 저의 진짜 엄마인데. 또 진짜 엄마 얘기다. 지훈아 나도 내 진짜 엄마야. 40년 동안 키운 엄마잖아. 알고 있어요. 하지만 혈육은 혈육이잖아요. 또 혈육 얘기다. 그 말만 들으면 가슴이 아프다. 어머니 정말 제발이에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2천만 원은 너무 많아. 우리 적금 다 털어야 해. 그럼 적금 털어주세요. 적금을 털라고? 그 돈 내 결혼자금으로 모아둔 거야. 결혼자금은 나중에 다시 모으면 돼요. 하지만 언니 표정이, 제 표정이 어땠든 나가라는 뜻은 아니었어요. 선희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네. 지훈이가 계속 매달렸다. 어머니 생명이 달린 문제예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하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제발이요. 저한테는 유일한 혈육이에요. 또 혈육이라고 한다. 나는 혈육이 아니니까 소중하지 않다는 뜻인가? 알겠다. 적금을 터보자. 정말요? 고마워요, 어머니. 지훈이가 환하게 웃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거웠다. 20년 동안 모은 적금을 하루아침에 다 털어야 한다니. 다음날 은행에 가서 적금을 해지했다. 2천만 원을 찾아서 지훈이에게 줬다. 이거 선희 씨한테 전해드려. 네. 정말 고마워요, 어머니. 지훈이가 돈을 들고 병원으로 갔다. 나는 집에 혼자 앉아 있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다. 모두 선희 때문에.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일이 터졌다. 지훈이가 집에 와서 또 말했다. 어머니 또 문제가 생겼어요. 또 뭔 문제야? 수술비 말고도 치료비가 더 필요하대요. 얼마나? 1천만 원 더요. 1천만 원 더라고?
이번에는 항암 치료비래요. 적금은 이미 다 털었잖아.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해 봤는데 무슨 방법? 지훈이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집을 담보로 대출받으면 어떨까요? 집을 담보로? 네. 집값이 5억 정도 되니까 1천만 원 대출은 문제 없을 거예요. 안 돼. 집에 대출을 받으면 안 돼. 왜 안 돼요? 집은 우리의 마지막 보루야. 대출 받으면 이자도 내야 하고. 하지만 어머니 생명이 달린 일이에요. 그래도 집 담보는 안 돼. 지훈이가 화를 냈다. 어머니 너무 매정하세요. 매정하다고? 네. 어머니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집 담보도 안 받아주세요? 나는 매정한 게 아니야. 신중한 거지. 신중하다고요? 이게 신중한 거예요? 지훈이가 소리를 질렀다. 어머니는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이렇게 매정하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피 한 방울 안 섞였다고 매정하다고? 40년 동안 키운 게 피 한 방울 안 섞였다는 이유로 매정한 거라고? 지훈아, 그런 말 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어머니는 저를 키워주셨을 뿐이에요. 키워주셨을 뿐이라고? 40년의 세월이 키워주셨을 뿐이라고? 네. 낳아주신 분은 선희 어머니예요. 지훈이가 계속 소리쳤다. 혈육이 혈육인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좋아. 내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어쩔 수 없지. 어머니, 집 담보 대출 받자. 정말요?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내가 직접 은행에 가서 처리해. 알겠어요. 고마워요, 어머니. 지훈이가 안도의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무너져 있었다. 지훈이가 나를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라고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40년 동안 이런 서운함을 느낀 적이 없었다. 지훈이는 내가 낳은 아들이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런 지훈이가 나를 남이라고 한다. 며칠 후 지훈이가 은행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대출 승인 났어요. 그래. 1천만 원 받았으니까 이제 선희 어머니 치료비 걱정 없어요. 다행이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다. 지훈이가 은행 서류를 내게 보여주지 않았다. 평소 같으면 모든 걸 다 알려줬을 텐데. 지훈아, 대출 조건은 어떻게 되는 거야? 월 이자 50만 원 정도요. 50만 원? 생각보다 많네. 괜찮아요. 제가 낼게요. 내가? 네. 어머니께 부담드리기 싫어서.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다. 며칠 후 우편함에서 은행 우편물을 발견했다. 대출 관련 서류였다. 열어보고 깜짝 놀랐다. 대출 금액이 1천만 원이 아니라 3천만 원이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대출 용도였다. 주택 구입자금이라고 적혀 있었다. 주택 구입자금? 치료비가 아니라 지훈이가 거짓말한 건가? 더 자세히 보니 보증일란에 내 이름이 적혀 있었다. 내가 보증인으로 되어 있다고? 나는 보증인이 되겠다고 한 적 없는데? 서류를 더 보니 내 인감이 찍혀 있었다. 내 인감을 누가 찍었지? 그때 깨달았다. 지훈이가 내 인감을 몰래 가져가서 찍은 것이다. 지훈이가 나를 속인 것이다. 그날 저녁 지훈이가 돌아왔다. 지훈아, 이거 뭐야? 은행 서류를 보여줬다. 그게 3천만 원이라고? 1천만 원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게 사실은
사실은 뭐, 치료비 말고도 다른 비용이 더 필요해서. 다른 비용? 간병비, 입원비 이런 거요. 그럼 왜 미리 말하지 않았어? 어머니가 놀라실까봐. 그리고 이 보증인은 뭐야? 내가 보증인 되겠다고 한 적 없는데. 그게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서 내 허락도 없이? 죄송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다. 인감은 어떻게 가져갔어? 서랍에서 잠깐 빌렸어요. 허락도 없이 인감을 가져갔다고?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급한 일이어서 나는 완전히 배신감을 느꼈다. 지훈이가 나를 완전히 속인 것이었다. 지훈아, 너 지금 사기친 거야. 사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치료비인데. 허락도 없이 내 인감 사용하고 거짓말한 게 사기 아니야? 정말 죄송해요. 지훈이가 계속 사과했지만 이미 늦었다. 나는 완전히 실망했다. 그런데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지훈이 책상 서랍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서류였다. 재산증여 각서라고 적혀 있었다. 내용을 보고 기절할 뻔했다. 내 모든 재산을 지훈이에게 증여한다는 내용이었다. 집 예금 모든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는 내 인감이 찍힐 자리가 비어 있었다. 지훈이가 이미 다 준비해 놓고 나한테 도장만 받으면 되는 상황이었다. 이게 뭐야? 지훈이가 들어와서 서류를 보더니 당황했다. 어머니, 그건. 설명해봐. 이게 뭐야? 그게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혹시 모를 일?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시거나 하면 재산 정리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미리 증여 서류를 만들어 놓은 거야? 네. 하지만 어머니 허락받고 하려고 했어요. 허락받고? 그럼 왜 미리 만들어 놨어? 지훈이가 대답하지 못했다. 그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다. 지훈이는 처음부터 내 재산을 노린 것이었다. 선희와 함께. 선희의 치료비는 핑계였고 진짜 목적은 내 재산이었다. 지훈아, 너 나를 완전히 속인 거야. 어머니, 그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이 서류는 뭐고 3천만 원 대출은 뭐야? 정말 어머니 치료비였어요. 거짓말 하지 마. 이제 다 알았어.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왜 이런 짓을 했어? 어머니, 사실은 뭐? 선희 어머니가 제게 부탁하셨어요. 무슨 부탁? 당신 재산을 정리하라고. 재산을 정리하라고? 네. 어머니가 혈육도 아닌데 재산을 다 가져가면 안 된다고. 지훈이의 말에 완전히 충격받았다. 선희가 지훈이를 부추긴 것이었다.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 재산을 주면 안 된다고. 그래서 미리 증여받으라고 한 것이었다. 지훈이는 선희의 말에 넘어간 것이었다. 지훈아, 너는 선희한테 이용당한 거야. 아니에요. 선희 어머니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아직도 모르겠어? 그 여자가 너를 이용한 거라고. 어머니가 선희 어머니를 오해하시는 거예요. 지훈이는 끝까지 선희를 믿고 있었다. 나는 완전히 절망했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나를 완전히 배신한 것이었다. 그것도 한 달도 안 알고 지낸 여자의 말에 넘어가서. 지훈아, 나는 정말 실망했어. 어머니, 40년 동안 너를 키운 게 이런 결과를 얻으려고 했던 것 같니?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럼 뭐야? 내 등 뒤에서 재산 증여 서류 만들고 인감 훔쳐가는 게?
정말 죄송해요. 이제 와서 죄송하다고 끝나는 거야?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지훈이가 무릎을 꿇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신뢰가 완전히 깨져버렸다. 40년 동안 쌓아온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다. 모두 선희 때문이었다. 그 여자가 우리 집에 들어온 후부터 모든 게 틀어졌다. 이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 그리고 지훈이의 눈을 뜨게 해주겠다. 더 이상 그 여자에게 당할 수는 없다. 재산증여 각서를 발견한 그날 밤 한잠도 못 잤다. 40년 동안 키운 아들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다니.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선희의 정체를 반드시 밝혀내겠다고 결심했다. 다음 날 아침 지훈이가 출근한 후 집을 나섰다. 향하는 곳은 동네 탐정사무소였다. 70년을 살면서 탐정사무소에 갈 줄은 몰랐다. 하지만 이제는 어쩔 수 없었다. 내 아들과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뭐든 해야 했다. 안녕하세요. 사람 조사 좀 의뢰하고 싶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 나를 응대했다. 어떤 분을 조사하시려는 건가요? 최선이라는 여자입니다. 선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털어놨다. 나이, 외모, 현재 상황까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도 말했다. 이 사람이 정말 암 환자인지 확인해 주세요. 그리고 정말 제 아들의 생모인지도. 개인정보 조사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최대한 알아보겠습니다.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100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100만 원이라니 적지 않은 돈이었다. 하지만 선희에게 3천만 원을 빼앗길 바에야 100만 원은 투자할 만했다. 알겠습니다. 일주일 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탐정사무소에서 나와 은행으로 갔다. 내 비상금이 필요했다. 지훈이가 모르는 내 개인 계좌에 5천만 원 정도 있었다. 40년 동안 조금씩 모은 내 마지막 보루였다.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서 숨겨둔 돈이었다. 바로 지금 같은 상황에 쓰기 위해서 100만 원을 찾아서 탐정사무소에 계약금으로 맡겼다.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를 기다렸다. 저녁에 지훈이가 병원에서 돌아왔다. 어머니, 선희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어요. 그래? 네. 수술도 잘 됐고 항암 치료도 효과가 있다고 해요. 다행이다. 며칠 후면 퇴원하실 것 같아요. 퇴원하면 어디로 가실 건데? 지훈이가 망설이더니 말했다. 사실, 또 저희 집에서 지내시면 안 될까요? 또 우리 집에? 네. 아직 몸이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라서. 한 달이라고 하지 않았나? 그때는 몰랐는데 암 치료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해요. 얼마나 더? 몇 개월은 걸릴 것 같아요. 몇 개월이라고? 40년 동안 지훈이가 이렇게 고집을 부린 적이 없었다. 모든 게 선희 때문이었다. 알겠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내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마. 네? 인감 훔쳐가거나 서류 만들거나 하지 말라고. 지훈이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해요. 앞으로는 그런 일 없을 거예요. 약속해. 네. 약속드릴게요. 며칠 후 선희가 퇴원했다. 다시 우리 집 작은 방에 들어왔다.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도 고마워요. 괜찮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은 전혀 괜찮지 않았다. 탐정사무소에서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선희는 퇴원 후에도 계속 아픈 척했다. 하루에 몇 번씩 약을 먹고 자주 누워서 쉬었다. 지훈이는 그런 선희를 더욱 극진히 모셨다.
퇴근하면 선이부터 찾고 주말에는 선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다. 나는 완전히 뒷전이 됐다. 어느 날 선이가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내 통장 좀 봐도 될까? 통장을요? 응. 네가 얼마나 어렵게 사는지 알고 싶어서. 괜찮으세요? 저는 충분해요. 아니야. 엄마가 확인해 봐야겠어. 지훈이가 망설이더니 통장을 꺼내줬다. 선이가 통장을 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이게 뭐야? 적금이 하나도 없네. 어머니가 병원비로 써주셔서 없어요. 선이가 나를 보더니 말했다. 언니 지훈이 적금 왜 다 깨우셨어요? 병원비 때문이었잖아요. 그래도 아예 없으면 어떻게 해요? 다시 모으면 되죠. 선이가 고개를 저었다. 안 돼. 지훈이는 이제 결혼할 나이인데. 아직 결혼 계획 없어요. 계획이 없어도 준비는 해야지. 그래서 선이가 무슨 말을 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다. 언니 지훈이 결혼자금 마련해 주셔야 해요. 결혼자금을? 네. 요즘 결혼하려면 집도 사야 하고 예식비도 들고. 그건 지훈이가 알아서 할 일이에요. 아니에요. 부모가 도와줘야죠. 선이가 슬쩍 웃으며 말했다. 언니 재산이 꽤 있지 않아요? 재산이 있긴 하지만. 그럼 지훈이한테 미리 물려주세요. 미리 물려준다고? 네. 어차피 나중에 줄 거 미리 주면 되잖아요. 그런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지 의심스러웠다. 혹시 재산증여, 각서 이야기를 들은 건가? 지훈이한테 들었나? 뭘요? 재산 얘기 말이에요. 아니요. 그냥 제 생각이에요. 하지만 선이 눈빛이 수상했다. 분명 지훈이한테 뭔가 들었을 것이다. 그 주말 지훈이와 선이가 외출했다. 병원에 정기검진 받으러 간다고 했다. 나는 혼자 집에 있으면서 선이 방을 살펴봤다. 뭔가 단서가 있을지도 모르니까. 선이 가방을 뒤져보니 이상한 서류들이 있었다. 여러 사람의 신분증 사본과 가족관계 증명서가 들어있었다. 모두 다른 이름의 서류들이었다. 왜 선이가 다른 사람들 서류를 가지고 있지? 더 뒤져보니 또 다른 종이가 있었다. 손으로 쓴 메모였다. 김지훈 마이너스 입양아 마이너스 양모 이정신 마이너스 자산 추정 7억 원. 이게 뭐야? 내 이름과 지훈이 이름 그리고 내 자산까지 적혀 있다. 선이가 우리를 조사한 것이었다. 그리고 밑에는 또 다른 메모가 있었다. 1단계 마이너스 생모로 접근. 2단계 마이너스 동정심 유발. 3단계 마이너스 재산 증여 유도. 4단계 마이너스 완료. 이건 계획서잖아. 선이가 처음부터 우리 재산을 노리고 접근한 거였다. 생모라는 것도 거짓말이고 암도 거짓말일 가능성이 높았다. 모든 게 계획적이었다. 지훈이도 이용당한 거였다. 더 찾아보니 휴대폰 번호가 적힌 쪽지가 있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혹시 공범이 있는 건가?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났다. 지훈이와 선이가 돌아온 모양이었다. 서둘러 모든 걸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어머니, 저희 왔어요. 응. 검진 결과 어떠셨어요? 선이가 대답했다. 괜찮대요. 치료 효과가 좋다고. 다행이네요. 하지만 완전히 나으려면 시간이 더 걸린다고 해요. 그런 날 저녁 탐정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다. 할머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정말요? 사무소로 오실 수 있나요? 지금 갑니다. 지훈이와 선이에게는 시장에 간다고 했다. 탐정사무소에 가서 보고서를 받았다. 보고서를 보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내 예상이 맞았다. 선이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보고서는 충격 그 자체였다. 최선이 55세 여자. 하지만 진짜 나이는 52세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는 것이었다. 평생 독신으로 살았고 결혼 경험도 없었다.
즉 지훈이의 생모가 절대 될 수 없는 사람이었다. 더 충격적인 내용이 이어졌다. 선희는 전문 사기꾼이었다. 지난 3년 동안 5번이나 비슷한 수법을 썼다. 모두 누군가의 생모라고 거짓말하면서. 첫 번째 피해자는 부산의 40대 남성. 선희가 그의 생모라고 속이고 2천만 원을 받아냈다. 두 번째는 대구의 50대 여성. 딸의 생모라며 1,500만 원을 가져갔다. 세 번째는 서울의 60대 부부. 아들의 생모라고 하면서 집에 들어가 살며 3천만 원을 훔쳤다. 네 번째는 인천의 45세 남성. 생모라며 접근해서 2,500만 원을 받았다. 다섯 번째가 바로 우리 집이었다. 모든 경우에서 선희는 똑같은 패턴을 썼다. 암에 걸렸다고 거짓말하고 동정심을 유발한 후 돈을 뜯어내는 것. 보고서에는 선희의 진짜 신분도 나와 있었다. 도박 중독자였다. 현재 도박 빚이 8천만 원 정도 있다고 했다. 그 빚을 갚기 위해 계속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이었다. 사진도 여러 장 첨부되어 있었다. 선희가 카지노에서 도박하는 사진, 술집에서 술 마시는 사진, 건강한 모습으로 일하는 사진. 암 환자라고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마지막에는 선희의 공범에 대한 정보도 있었다. 박철수라는 50대 남성이었다. 선희와 함께 사기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역할이었다. 내가 선희 방에서 본 전화번호가 바로 이 남자 번호였다. 모든 진실을 알고 나니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우리 가족을 완전히 속인 것이었다. 지훈이를 친아들처럼 속이고 나를 악역으로 만들었다. 40년간 쌓아온 모자 관계를 망가뜨리고 내 재산까지 노렸다. 이제 복수할 시간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지훈이와 선희가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다. 평온한 모습이었다. 하지만 내 마음은 폭풍 같았다. 어머니 시장 다녀오셨어요? 응. 뭘 사셨어요? 별거 없어. 선희가 웃으며 말했다. 언니 고생하셨어요. 얼마나 더 연기할 생각인가? 그날 밤 계획을 세웠다. 어떻게 선희의 정체를 폭로할 것인지. 단순히 보고서만 보여주면 지훈이가 믿을까? 처음에는 믿지 않을 것이다. 선희를 너무 신뢰하고 있으니까.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다. 다음 날 지훈이가 출근한 후 선희에게 말했다. 선희 씨 병원에 같이 가요. 병원에요? 네. 제가 직접 의사 선생님께 상태를 들어보고 싶어서요. 선희가 당황했다. 아니에요. 혼자 갈 수 있어요. 같이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정말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요. 선희가 더 이상 거부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따라왔다. 병원에 도착했다. 선희가 다닌다는 병원이었다. 간호사에게 물어봤다. 최선희 환자 담당 의사 선생님 만날 수 있나요? 최선희 환자요? 네. 간호사가 컴퓨터를 확인했다. 저희 병원에 최선희 환자는 없는데요. 없다고요? 네. 확인해 봤는데 그런 이름으로 등록된 환자가 없어요. 선희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 없네요. 혹시 다른 이름으로 등록하셨나요? 선희가 말을 더듬었다. 그게 혹시 외래 진료만 받으신 건가요? 그렇겠죠. 외래 진료 기록도 확인해 볼게요. 간호사가 다시 확인했다. 외래 진료 기록도 없네요. 선희가 완전히 당황했다. 이상하네요. 분명히 여기서 치료받으셨다고 했는데 혹시 다른 병원이신가요?
그런가 봐요. 병원에서 나와서 선희에게 물었다. 선희 씨 무슨 일이에요? 그게 제가 착각한 것 같아요. 착각이요? 네. 다른 병원이었나 봐요. 그럼 진짜 병원은 어디예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난다고? 몸이 안 좋아서 기억력이 떨어졌나 봐요. 하지만 선희의 변명이 어설펐다. 더 이상 속일 수 없다는 걸 스스로도 알고 있는 것 같았다. 집에 돌아와서 지훈이를 기다렸다. 저녁에 지훈이가 돌아오자마자 말했다. 지훈아, 할 얘기가 있어. 무슨 얘기요? 선희 씨에 대한 얘기야. 선희 어머니가 어떻게 하셨어요? 오늘 병원에 같이 갔는데 이상한 일이 있었어. 무슨 일이요? 선희 씨가 치료받는다던 병원에 환자 기록이 없더라. 그럴 리가 없는데요. 정말이야. 간호사가 직접 확인해 줬어. 다른 병원 아닐까요? 선희 씨도 기억이 안 난다고 하더라. 지훈이 표정이 의심스러워졌다. 어머니, 정말이요? 정말이야. 그리고 이것도 봐. 탐정사무소에서 받은 보고서를 꺼냈다. 이게 뭐예요? 선희 씨에 대한 조사 보고서야. 조사 보고서요? 응. 내가 탐정한테 의뢰해서 조사했어. 지훈이가 놀랐다. 어머니, 왜 그런 걸? 읽어봐. 선희 씨의 진짜 정체가 나와 있어. 지훈이가 보고서를 받아서 읽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별 반응이 없었다. 하지만 점점 얼굴이 굳어갔다. 이게 뭐예요? 사실이야. 사기꾼이라고요? 응. 전문 사기꾼이야. 그럴 리가 없어요. 5번이나 같은 수법을 썼어. 지훈이가 계속 보고서를 읽었다. 읽을수록 충격받는 표정이었다. 어머니, 이게 정말 사실이에요? 탐정이 직접 조사한 거야. 그럼 선희 어머니가 내 생모가 아니야. 아이를 낳은 적이 없어. 지훈이가 주저앉을 뻔했다. 그럼 지금까지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암도요? 암도 거짓말이야. 지훈이가 완전히 무너졌다. 그럼 제가 완전히 속은 거네요. 너뿐만 아니야. 나도 속았어. 지훈이가 울기 시작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왜 사과해? 제가 어머니를 의심했잖아요. 너도 속은 거야. 내 잘못이 아니지. 아니에요. 어머니 말씀을 들었어야 했는데. 지훈이가 자책하고 있었다. 어머니를 진짜 엄마도 아니라고 했는데. 그런 말하지 마.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그때 선희가 거실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왜 울고? 선희가 탁자 위에 보고서를 봤다. 그리고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예요? 지훈이가 선희를 봤다. 어머니, 이게 사실인가요? 선희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대답해 보세요. 정말 제 생모가 아닌가요? 선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다. 미안해. 지훈아. 그럼 사실이라는 거예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지훈이가 일어나서 소리쳤다. 왜요? 왜 이런 짓을 하셨어요? 돈이 필요해서 어쩔 수 없었어. 돈 때문에 이런 짓을 하셨다고요? 도박 빚이 있어서 갚아야 해서. 선희가 모든 걸 자백했다. 도박으로 빚을 졌다고. 그 돈을 갚기 위해 지훈이에게 접근했다고. 생모인 척하면서 우리 재산을 노렸다고.
지훈이가 완전히 절망했다. 그럼 40년 동안 생모를 그리워한 제가 바보였다는 거네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거예요? 지훈이가 계속 소리쳤다. 저희 가족을 망가뜨려 놓고 미안하다고요? 선이가 고개를 숙였다.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지훈이가 울면서 분노했다. 나는 지훈이를 달랬다. 그만해.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까 됐어.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머니한테 괜찮다. 너도 피해자야. 아니에요. 저는 어머니를 의심하고 상처드렸어요. 지훈이가 내게 무릎을 꿇었다. 일어나. 그런 거 하지 마. 어머니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게 뭐가 있어. 우리 모두 속은 거잖아. 그때 선이가 말했다. 나는 이제 갈게. 어디 가실 거예요? 갈 데 있어. 하지만 지훈이가 말했다. 안 됩니다. 경찰에 신고해야 해요. 신고요? 네. 또 다른 피해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제발, 한 번만 봐주세요. 안 됩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속이셨잖아요. 지훈이가 휴대폰을 꺼냈다. 112에 신고하려는 것 같았다. 그 순간 나는 지훈이를 막았다. 잠깐, 어머니, 생각해보자. 왜요?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선이를 보니 정말 후회하는 것 같았다. 선희 씨 정말 다시는 이런 일 안 할 거예요? 네, 절대 안 할게요. 도박도 끊을 거예요? 네, 끊을게요. 그럼 조건이 있어요. 무슨 조건이요? 앞으로 지훈이 앞에 절대 나타나지 마세요. 네, 알겠어요. 연락도 하지 마시고. 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그때는 바로 신고할 거예요. 알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선이가 깊게 고개를 숙이고 집을 나갔다. 지훈이가 나를 봤다. 어머니 정말 괜찮으신 거예요? 괜찮아. 한번 기회를 주는 거야.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속이면 그럼 그때 신고하면 되잖아. 어머니, 정말 고마워요. 뭘 고마워해. 어머니가 아니었으면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다행히 큰 피해는 안 봤잖아. 아니에요. 어머니가 정말 대단하세요. 그날 밤 지훈이와 오랜만에 편안한 저녁을 먹었다. 1달 반 동안 이런 평화로움을 느끼지 못했었다. 어머니, 이제 정말 우리 둘만 사는 거죠? 응. 앞으로도 계속. 좋아요. 저는 어머니만 있으면 돼요. 나도 지훈이만 있으면 돼. 진짜 엄마는 낳는 사람이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다. 40년간 쌓아온 정은 그 어떤 핏줄보다 강했다. 선이라는 뻐꾸기는 우리 둥지에서 쫓아냈다. 이제 다시 평화로운 일상이 시작될 것이다. 선이가 집을 떠난 지 일주일이 지났다. 드디어 평화가 찾아온 것 같았다. 지훈이는 예전처럼 나를 챙겼고 우리는 다시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정말로 선이가 다른 사람들을 속이지 않을까? 그 약속을 지킬까? 그런데 며칠 후 뜻밖의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혹시 이정심 씨 맞으신가요? 네, 그런데요. 저는 김영이라고 합니다. 부산에 사는데요. 부산이요? 네. 최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연락드려요. 선이 때문에?
가슴이 철렁했다. 혹시 그 사람이 저희 어머니 행세하면서 돈을 받아간 적 있으신가요? 네, 있었습니다. 저희도 피해를 봤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또 나타났어요. 또 나타났다고? 네. 이번에는 제 남동생한테 접근했어요. 선이가 약속을 어긴 것이었다. 더 이상 사기를 치지 않겠다고 했는데 어떻게 연락처를 알고 전화하셨어요? 그 여자 가방에서 메모지를 발견했거든요. 거기에 이정심 씨 전화번호가 적혀 있더라고요. 아, 혹시 그 여자를 경찰에 신고하실 생각 없으세요? 사실 한번 기회를 줘서 보내줬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하지만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후회가 밀려왔다. 역시 선의를 그냥 보내면 안 됐다. 저희가 경찰에 신고할게요. 이정심 씨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네,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훈이에게 말했다. 지훈아, 선이가 또 다른 사람을 속이고 있대. 정말요? 부산에서 전화 왔어. 같은 수법으로 또 사기치고 있다고. 지훈이가 한숨을 쉬었다. 역시 안 되는군요. 경찰에 신고해야겠어요. 그래, 이제는 어쩔 수 없어. 다음 날 지훈이와 함께 경찰서에 갔다. 선의에 대해 고발장을 냈다. 사기죄와 사문서 위조죄로. 경찰이 말했다. 이미 다른 지역에서도 신고가 여러 건 들어왔네요. 그래요? 네. 이 여자 전국적으로 같은 짓을 하고 있었어요. 곧 체포될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요. 며칠 후 뉴스에서 선의 체포 소식을 봤다. 전국을 돌며 생모 행세로 사기. 50대 여성 구속. 선의가 수갑을 차고 연행되는 모습이 나왔다. 지훈이가 말했다. 어머니 다행히 신고했네요. 응. 더 많은 피해자가 생기기 전에. 정말 무서운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뉴스를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다. 선의도 결국은 불쌍한 사람이었다는 게 도박 중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짓을 했을 거라는. 물론 잘못된 일이지만 그녀에게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다. 지훈아, 우리도 반성해야 할 게 있어. 뭔가요? 너무 쉽게 속았잖아. 혈육이라는 말에. 맞아요. 저도 그래요. 진짜 가족은 피가 섞였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를 아끼느냐인 것 같아.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앞으로는 누가 뭐라고 해도 흔들리지 말자. 네. 어머니가 제 진짜 엄마예요. 그날 저녁 지훈이가 특별한 제안을 했다. 어머니, 내일 외식하러 가요. 외식? 네. 오랜만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지. 그리고 양부모의 날이 있다면 어머니께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양부모의 날? 네. 어머니 같은 분들을 위한 기념일이 있어야 해요. 지훈이가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다. 고맙다. 그런 마음만으로도 충분해. 아니에요. 어머니는 정말 대단하세요. 뭘?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시고 이번에도 진실을 밝혀내시고 운이 좋았을 뿐이야. 아니에요. 어머니가 처음부터 의심하지 않으셨다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렇긴 하네. 앞으로는 제가 어머니를 더 잘 모실게요. 그런 말하지 마. 우리는 가족이잖아. 네, 가족이에요. 며칠 후 지훈이가 놀라운 소식을 가져왔다. 어머니, 선의 재판 소식 들으셨어요? 무슨 소식? 징역 3년이 나왔대요.
3년이나? 네. 피해자가 너무 많아서. 그렇구나. 그런데 더 놀라운 소식이 있어요. 뭔데? 선희가 교도소에서 편지를 보냈어요. 편지를? 지훈이가 편지를 보여줬다. 선희의 손글씨였다. 이정심 어머님께 정말 죄송합니다. 어머님과 지훈님께 큰 상처를 드렸습니다. 변명할 수도 없고 용서를 구할 자격도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님 집에서 지내면서 진짜 가족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지훈님이 어머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며 부러웠습니다. 저는 평생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최선희 올림. 편지를 읽고 나니 복잡한 심정이었다. 선희도 결국 사랑에 목말랐던 사람이었구나. 지훈아, 이 편지 어떻게 생각해? 글쎄요. 진심인 것 같기는 한데. 나도 그런 것 같아. 어머니 답장하실 거예요? 생각해 볼게. 그날 밤 편지를 몇 번 더 읽어봤다. 선희의 마지막 말이 계속 마음에 남았다. 어머님은 정말 훌륭한 어머니이십니다. 40년 동안 어머니 노릇을 해왔지만 이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그것도 나를 속였던 사람에게서. 아이러니했다. 결국 답장을 쓰기로 했다. 선희에게 답장을 쓰는 일은 쉽지 않았다.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다. 화를 내야 할지 용서해야 할지. 하지만 결국 이렇게 썼다. 선희 씨께 편지 잘 받았습니다. 화가 나지 않는다면 거짓말이겠지만 그래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것 같아 답장합니다. 저희에게 한 일은 용서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교도소에서라도 새로운 삶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다시는 다른 사람을 속이지 마세요. 그리고 도박도 완전히 끊으세요. 출소 후에는 정직하게 살아가시길. 이정심 올림. 편지를 붙이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 지훈이에게 답장을 보냈다고 하자 놀라워했다. 어머니 정말 대인배세요. 그냥 내 마음이 편해서 그런 거야. 어머니 같은 분이 진짜 어머니인 것 같아요. 고맙다. 그 후로 우리의 일상은 정말 평화로워졌다. 더 이상 아무도 우리 사이를 방해하지 않았다. 지훈이는 전보다 더 나를 챙겼고 나도 지훈이가 더 소중해졌다. 선희 사건을 겪으며 우리는 더 단단한 가족이 됐다. 몇 달 후 지훈이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다. 어머니,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생겼어요. 정말? 누구야? 회사 동료인데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래. 언제 소개해 줄 거야? 다음 주에 모시고 올게요. 기대된다. 드디어 며느리를 볼 수 있게 됐구나. 어머니 괜찮으시죠? 결혼하면 신경 쓸 게 많아질 텐데. 뭔 소리야? 얼마나 기쁜데. 정말요? 당연하지. 내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고마워요, 어머니. 다음 주 지훈이가 예비 며느리를 데려왔다. 수진이라는 28세 여자였다. 첫인상부터 좋았다. 예의 바르고 상냥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박수진입니다. 어서 와. 많이 들었어. 지훈 오빠가 어머니 자랑을 정말 많이 해요. 그래. 40년 동안 혼자 키우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까 하고 존경합니다. 고맙다. 수진이도 참 좋아 보인다. 저야말로 지훈 오빠 같은 좋은 분을 만나서
행복해요. 수진이를 보니 마음이 흐뭇했다. 지훈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식사를 하면서 수진이가 물었다. 어머니, 지훈 오빠 어릴 때는 어떠셨어요? 말썽꾸러기였어. 학교에서 맨날 사고치고. 정말요? 지금은 너무 조용하신데. 어렸을 때는 완전 개구쟁이였지. 상상이 안 가요. 수진이가 웃으며 들었다. 그런데 착했어. 나한테는 절대 대들지 않고. 효자셨구나. 응. 40년 동안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 지훈 오빠한테서 어머니 사랑을 많이 느껴요. 정말? 네. 어머니 이야기할 때 표정이 달라져요. 그렇구나. 저도 그런 관계가 되고 싶어요. 당연히 될 거야. 수진이가 워낙 좋은 아이니까. 고마워요, 어머니. 수진이가 간 후 지훈이가 물었다. 어머니 어떠세요? 정말 좋더라. 너 잘 만났다. 그죠?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언제 결혼할 거야? 내년 봄쯤 생각하고 있어요. 좋다. 준비 많이 해야겠네. 어머니도 함께 준비해 주세요. 당연하지. 그런데 어머니, 왜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함께 살아요? 당연한 소리를. 어디 가겠니? 수진이도 함께 사는 걸 원해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시어머니랑 살기 싫어한다던데. 수진이는 달라요. 어머니랑 살고 싶다고 해요. 고마운 아이네. 어머니가 워낙 좋으시니까요. 그 후로 결혼 준비가 시작됐다. 수진이는 자주 우리 집에 와서 나를 도왔다. 어머니, 이것도 맛있겠어요. 그래. 한번 만들어 보자. 네. 수진이와 함께 요리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마치 딸이 생긴 것 같았다. 어머니, 지훈 오빠 어떻게 키우셨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냥 사랑으로 키웠지. 사랑이요? 응. 무조건적인 사랑. 어머니 사랑을 받고 자라서 그런가 봐요. 뭘? 저도 어머니처럼 현명한 어머니가 되고 싶어요. 충분히 될 거야. 가르쳐 주세요. 뭘 가르쳐 줘? 그냥 아이들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면 돼. 있는 그대로요? 응. 조건 없이. 며느리와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니 행복했다. 결혼식 날이 다가왔다. 지훈이가 신랑 예복을 입고 나타났다. 어머니 어떠세요? 정말 멋있다. 고마워요. 오늘 정말 행복해 보인다. 네. 정말 행복해요. 수진이도 아름다운 신부가 될 거야. 네. 어머니 덕분이에요. 내 덕분? 어머니가 저를 좋은 사람으로 키워주셨으니까.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었지만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다. 결혼식장에서 지훈이가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특히 40년 동안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어머니가 아니셨다면 오늘의 제가 있을 수 없었습니다. 진짜 엄마는 낳는 사람이 아니라 키우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는 이정심 어머니가 진짜 엄마입니다. 사랑합니다. 지훈이의 말에 눈물이 흘렀다. 하객들도 모두 박수를 쳤다. 40년을 키운 보람이 있었다. 결혼식이 끝나고 집에 돌아왔다. 이제 우리는 셋이 되었다. 지훈이, 수진이 그리고 나. 새로운 가족이 시작된 것이다. 수진이가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나야말로 잘 부탁해. 저도 어머니처럼 좋은 엄마가 될 수 있을까요?
당연히 될 거야. 수진이는 마음이 예쁘니까. 고마워요. 그날 밤 혼자 있으면서 지난 일들을 생각해 봤다. 선희 때문에 힘들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더 행복해졌다. 지훈이와의 관계도 더 단단해졌고 좋은 며느리도 얻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깨달았다. 진짜 엄마는 낳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으로 키우는 사람이라는 것을, 핏줄보다 정이 더 소중하다는 것을, 40년 전 3개월 된 아기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마음이 옳았다는 것을 이제는 확신한다. 나는 지훈이의 진짜 엄마다. 선희 같은 뻐꾸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진짜 엄마. 사랑으로 키운 진짜 엄마.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이다. 지훈이와 수진이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손자 손녀들의 진짜 할머니로. 그것이 내가 걸어갈 길이다. 사랑으로 이어진 진짜 가족의 길.